네, 여러분, 정규제 뉴스입니다. 오늘 7월 16일입니다. 세계가 참 바쁩니다. 그리스에서는 그 법안이 이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일본에서는 오늘 자위대 법안, 안보 법제 관련 11개 법안이 일제히 야당들이 국회에서 빠진 가운데 중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은 환영, 중국은 불쾌, 유감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우리하고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제 7% 성장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마뜩치 않고요. 미국만 좋습니다. 미국만 이란과의 핵협정을 통과시키면서 또 경제도 오늘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는 뉴스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이제는 올릴 때다, 9월 달에 올리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규제 뉴스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뉴스 듣고요. 엘리어트와 삼성물산, 엘리어트의 삼성물산에 대한 분쟁, 표계산 한번 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통계를 구분하는 방법, 매주 이 시간에 오영기 위원이 풀어드리고요.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 이주영 교수가 말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얘기를 같이 좀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은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서거하신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추모 행사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비로소 완전히 복권되는 듯한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먼저 한번 훑어보시죠.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안보법제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 무력 사용을 가능케 한 안보법안 표결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카드를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는 6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에 대해 미국은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안보법제는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또 자기 우방이 교전 상대가 되었을 때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 해서 모두 11개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한 반론을 지금 펴고 있고, 역사적인 오류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아주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영 성명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항고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는 오늘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에 이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있을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한 삼성 측과 엘리엇의 의결권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이 삼성물산과 엘리엇 얘기는 바로 이 뉴스가 정리되는 대로 주용석 기자를 모셔서 표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엘리엇의 요구가 지난번에 이어서 3건이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주총장에서는 어떨 것인지 표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모르겠습니다. 잠시 전에 나왔던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6만 명이 나와서 일본 정부, 일본 정치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을 위주로 이제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무슨 아베 최대의 정치 위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이번 엘리어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어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실정을 알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야말로 마치 뭐 식민지 시절에 아주 뭐 선진국에서 저 후진국 깔보는 듯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한국 언론들은 전부 삼성의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한국 언론들을 싸잡아서 폄훼하기도 하고, 마치 한국의 그 관련 법은 뭐 아랑곳 없이 뭐 한국은 무식해서 아주 무슨 뭐 야만적인 국가에서 무슨 기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해서, 마치 그 국내 일부 저 언론들과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한국이 완전히 뭐 반유대주의를 책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사설을 쓰고 있어서 제가 아주 실망천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국적을 두고 언론 전쟁이 벌어지던 진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는 표 계산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시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안이 현지 시간 16일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300명의 의원 중 228명이 개혁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시리자 내 강경파 의원들이 개혁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야당의 찬성으로 무리 없이 통과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리스와 중국의 변수에도 미국 경제를 낙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청문회에 출석해 고용 상황이 완전 고용을 향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은 가라앉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전망이 호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옐런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은 이르면 9월 중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시간 15일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각 지역에서 모든 사업에 걸쳐 고용 수준이 증가했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연준이 지난달 초 베이지북 발표 당시보다 미국 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쌀 수입 특별 할당량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정량 이상의 쌀 수입에 킬로그램당 341엔, 우리 돈 약 3,2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 관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TPP는 관세 철폐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이 관세를 유지하려면 미국산 쌀 일정량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몇 가지 뉴스들 들어봤습니다. 이 막바지에 이런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에 쌀 개방 문제가 역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 쌀은 소위 관세와 개방이라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겨서 완전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개방이 관세와 수입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부터 우리가 지금 쌀을 수입하는 방식이 이제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 그래서 MM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전면 개방 안 하는 대신에 무조건 쌀 생산국에서 생산 물량의 일부, 국내 소비 물량의 지금 아마 4%인가요? 까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 수입 물량 외에도 이번에 관세와 그를 해서 관세를 낮추게 되면 이번에 TPP에서 관세를 낮추게 되면 그 쌀도 그 관세화를 적용해 달라, 낮춘 관세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높은 관세로 개방했던 것 말고 낮은 관세로 개방을 하고, 만일에 그게 싫다면 또 미니멈 마켓 액세스를 새로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지금 미국 측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미국이 이 요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이 요구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면 우리가 TPP 들어갈 때도 미국하고 굉장히 또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실익이라는 게 글쎄요. 미국에서 쌀을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자본은 되게 일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말하자면 자포니까 그 달립종 쫀득쫀득한 차진 그 쌀은 되게 일본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서 뭐 다마키라든지 이런 상표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어떻든 미국이 이제 또 일본에 관세화를 했지만 그 관세가 높고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겠으면 또 할당을 해라 하고 제2의 일종의 그 미니멈 마켓 액세스를 또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 쌀 수입 그 할당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언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미니멈 마켓 액세스를 가지고 완전히 얼빠진 정신 나간 짓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일본 대만 다 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할당량은 나중에 수입 개방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입해야 되는 의무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친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엘리어트 포교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재판은 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측에서 이겼습니다. 예, 예. 그 엘리엇에서 저번에 그 1차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예. 것들이 법원이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항고를 했는데요. 예. 오늘 그 법원 쪽에서 항고에 대해서도 결국 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지 마라. 예, 주총을 열지 마라. 응. 그다음에 주총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말라.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76%를 의결권을 의결권을 막아달라. 예, 막아달라. 행사하지 못하게 달라. 그 부분입니다. 근데 셋 다 예. 일단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 쪽의 승리로 끝났고요. 엘리엇은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원래 이 법률 전문가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창업자 자체가 맞습니다. 싱어인가요? 예, 폴 싱어 회장 자체가 유명한 법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속 법적으로 뭐 시비를 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언론들이 좀 외국 언론들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 내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예. 우리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라는 분이 예. 그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가요? 예, 내일 예. 아침 신문이죠. 예.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신문이군요. 예, 예. 이 블랙록은 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주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데 상당한 장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블랙록의 회장이 행동주의 펀드가 너무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돼서 자사주를 매입하라던가 배당을 확대하라든가 하는 요구를 하다 보니 기업들이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쩔쩔 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된다. 즉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의 압박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사주나 배당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쓰다가 오히려 더 큰 해서 미래 과실을 내부는 부실해진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오히려 외국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블랙록이군요. 예.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회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지분도 3% 정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록.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부 그쪽 편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저희가 한번 표계산을 표계산 보면요. 한번 해봐 주시죠. 전체적으로 33.53%, 약 그냥 소수점을 떼고 말씀드리자면 예. 3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엇은 7% 정도를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33인데 네. 그 중에 7%. 예, 나머지 26%가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이제 그 표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그 삼성물산의 김신 사장이란 분이 외국인 중에서도 찬성하는 주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상황에서 이제 이 블랙록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블랙록 쪽도 상당히 찬성표로 돌아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거래 관계도 많이 있겠죠 또. 아,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뭐 그런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삼성생명이라는 그 자산운 예. 생명이라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대 세계적 자산 운용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국내 최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러면 26%가 이제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 26인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상당 부분이라는 경우 10%라든지 20%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외국인 표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최근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그다음에 2위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라는 곳이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모두 권고했습니다. 그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의 주총안건을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의결권 자문사 영향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권고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도 외국인의 상당 부분은 26%의 상당 부분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삼성물산 쪽에서도 찬성하는 주주가 있다, 외국인 주주가 있다고 했고, 그 오늘 이제 그 블랙록 내일자 신문에 나왔지만 블랙록 회장도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그 부작용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판세는 외국인은 조금 불리할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면 국내 표는 몇 표나든요? 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약 13.8%입니다. 여기에 KCC에 넘긴 자사주를 포함해서, KCC는 이제 삼성의 백기사인데요. 백기사라 5호 세력인데요. 그걸 합치면 20% 정도가 됩니다. 20%. 예. 그리고 저번에 국민연금이 11.2%인가요? 그렇죠. 11.2% 정도를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결정한 것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31%가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이 11% 정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42%가 되는데, 다 찬성할까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삼성 사장단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기관은 한두 군데 정도를 빼고는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42%? 거의 42%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시장의 관측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엇에 반대하는 쪽, 합병에 반대하는 쪽,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쪽인데, 일단 엘리엇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확실하게 어떤 의견을 낸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 일성신약이라는 곳이 약 2%,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미국의 또 다른 헤지펀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약 한 2.2% 정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연기금과 캐나다 연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2%입니다. 12%. 그래서 지금 삼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삼성이 확보한 표는 42%, 엘리엇이 확보한 표는 1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흔히 부동표라고 보는 게 약 46%인데요. 이 중에서 엘리엇과 그 합병 반대로 계산했던 외국인을 제외하면 한 23%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합병 반대로 분류했던 일성신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액주주가 한 22%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 그럼 지금 삼성 측에서 합병 찬성 쪽이 42%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고, 여기서 몇 프로를 더 얻어야 통과됩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주총의 참석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주총회 합병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안건입니다. 특별안건이라서 전체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병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참석률별로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삼성물산 주총은 약 60%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42%는 지금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2%는 주총이 무조건 다 참석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3분의 1선은 넘겼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총발행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3분의 1은 넘겨야 넘겼죠. 된다 그렇죠. 하는 이 선은 넘겼는데 네. 참석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3분의 1을 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는 선까지 가느냐 하는 게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럼 만일에 90%가 참석했다 네. 하면 3분의 2가 얼마가 60%가 됩니까? 되는 거죠. 60%가 되므로 네. 42%에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죠. 18%가 모자라게 그렇죠. 되는군요. 그리고 만약에 참석률이 80%라면 53%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면 거고요. 11%를 더 얻어야 되는 맞습니다. 음. 그리고 70%라면 약 46에서 47% 정도, 46.7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참석률이 낮다면 삼성의 승리가 사실은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참석률이 높아진다면 조금 더 이제 더 힘겨운 싸움이 되는 건데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60%대였다고 합니다. 참석률이.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삼성과 뭐, 엘리엇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참석률이 초기에는 당연히 70%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즘에는 삼성 내에서 80% 정도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심한 경우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참석했을 때 얻어야 되는 총 주수가 53%이고 예. 지금 확보된 게 42%이므로 그렇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봤을 때 11%가 더 와야 된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사실은 11% 아까 부동표가 저희 40한 5, 6% 되기 예. 때문에 11%를 얻기가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 찬성으로 분류한 표는 거의 확실하게 다 분류가 돼 있는 반면에 반대표는 사실 많이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약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대표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26% 정도고 이제 그 드러난 이미 합병 반대쪽으로 분류한 걸 제외하고도 23%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권고를 냈으니 그러면 이 중에 그렇군요. 상당 부분 이탈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일 삼성의 걱정인 추천해 것이죠. 가시나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건 같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 이제 후배 기자가 가게 되는데요. 예. 내일 오전 우리 9시에 조영석 기자도 벌써 늙은 기자 축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견 안에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에서 이제 지키면서 후배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뉴스를 예. 전해오겠군요. 네. 주총이 길어질까요? 내일 오전 9시에 삼성물산 주총은 강남 AT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예. 보통의 주총이라면 1시간 내에 끝나겠죠. 그런데 내일 원래 안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합병 안건이고, 두 번째는 그 현물 배당 정관을 신설하는 안건, 세 번째는 주총에서 중간 배당을 허용하는 안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안건은 삼성 쪽에서 제안한 안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엘리엇 쪽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3가지 안건 처리하는 문제도 남아있지만, 당장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서 내일 아마 합병 주총을 열게 되면 엘리엇 쪽이나 합병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 쪽에서도 뭐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주총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주총이 빨리 끝나야 이걸 보고 이제 진행 계획을 짜고 예. 마감을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가 있는 뭐 거죠. 그렇게까지 안 늦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예, 9시 시작하면 10시, 11시를 또 3시간 오전 내내 해도 3시간이면 끝나겠죠.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밌겠습니다. 이 삼성에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합병이 무산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 두 가지 크게 목표를 삼성이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쳐서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과 상사로 그 사업 부분이 돼 있고 제일모직은 패션과 그 에버랜드 같은 휴양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을 갖고 있는데 예. 삼성은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을 삼성물산이라고 예. 하는 해외 영업 조직망에 얹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전략이 이제 무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룹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다 보니까 예. 삼성으로서는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권도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엘리엇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근데 그 말씀하시는 측면이 이제 일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엘리엇이 어떤 식으로 출구 여기서 전략, 출구 빠져나갈 전략이죠. 전략이 있느냐. 출구 전략인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 이번 합병이 성공이 돼야 주가가 오르고 예. 합병이 만약 무산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 원위치 더 가는 심지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병 반대했던 ISS도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22%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 엘리엇 입장에서 삼성물산의 7%나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출구 전략이 막막해지니 저희 정선배 지금 말씀하신 삼성물산 대로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올랐습니다. 오늘 그 어. 합병 이제 전날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최근은 나란히 어땠어요? 최근에는 횡보했습니까? 예, 횡보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지금 보면 삼성물산 주가는 3.4% 올랐고요. 많이 제일모직 올랐군요. 주가는 5.7%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군요. 이 시장에서는 합병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병을 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합병이 된다고 보고 예. 주가가 오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내일 주총 끝나는 대로 저녁에 다시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주영석 기자하고 참 이 말 많은 엘리어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파이낸셜 타임이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 굉장히 그 악의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에 그 보도도 되지도 않았던 그 소위 반유대주의 뭐 열풍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그래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FT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특파원 또는 한국인인데 현지에서 채용되어 있는 한국인 스트링거, 이런 친구들이 한국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회로 묘사하는 리포트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느낍니다. 마치 글쎄 뭐라 그럴까요? 일본 순사 앞잡이 비슷한, 일본 순사 앞잡이하는 조선인 비슷한 뭐 이런 말을 써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책광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